구티비가 10월 천사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생방송을 앞두고 복음 스튜디오 등불 켜기 공개 후원 녹화에 시청자와 동역자를 초청했습니다. 최근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중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주민들은 사원 건축 반발에 이어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가 올까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8회기 첫 일정으로 국회 앞 성명서 발표에 나섰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국악으로 표현한 국악찬양제가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오프가 예장합동총회 자살 예방 및 자살자 유족 돌봄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6년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미디어 선교 사역을 펼쳐온 구티비가 올해로 5회째 천사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를 진행합니다. 매년 10월 4일부터 생방송을 시작해 한 달간 진행되는 방송에 앞서 시청자와 동역자를 초청하는 공개 녹화를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복음 스튜디오 등불 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기 위한 복음버스도 운영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넘치는 사랑과 응원이 함께했던 공개 녹화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 구티비 화이팅! 구티비 최고! 구티비 화이팅! 구티비 사랑합니다. 구티비 굿입니다. 26년간 복음의 등불을 밝혀온 구티비가 천사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생방송을 앞두고 공개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개 녹화는 지난 4년 동안 구티비 직원들의 기도와 시청자들이 보내준 성원으로 마련된 새 사옥의 복음 스튜디오 등불 켜기를 위해 기도하는 취지로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평소 구티비를 응원하는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후원자들, 또 전국 곳곳에 선한 소식을 전해준 글로벌 선교 방송단 등이 함께했습니다. 방문자들은 구티비 뉴스와 생방송 달리다굼 등 구티비의 주요 프로그램들이 제작되는 스튜디오와 방송 부조정실을 둘러보며 미디어 선교의 제작 환경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열악한 제작 환경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로 미디어 선교 사역을 감당해온 구티비를 향한 감사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방송국에 비하여 좀 협소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TV에서만 보다가 직접 와보니까 이 작은 데서 그 큰 사역을 했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오늘 저는 이제 작은 후원을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후원자가 와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 최고의 방송이 되도록 그렇게 전 하나님 하실 것 같아요. 이어 구티비는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준 동역자들과 함께 새 사옥을 방문하는 복음버스도 운영했습니다. 구티비는 앞서 지난 6월 한 성도의 기증과 후원자들의 성원이 모여 여의도 공원 부근 서울 영등포구 5호선 신길역 바로 앞에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부 공사와 리모델링 등 모든 입주가 마무리되기까진 아직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후원에 동참한 방문자들은 방송선교센터와 복음 스튜디오로 꾸며질 신사옥 현장을 보며 더 큰 미디어 선교 사역을 감당할 구티비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드리는 귀한 우리 미디어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기독교 방송이 들어선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고요. 아멘. 이 세상 중심의 문화에 구티비가 정말로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방송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편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구티비 천사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는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방영 후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번 천사 후원 방송의 모든 후원금은 복음 스튜디오 등불 켜기와 미디어 선교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구 북구의 이슬람 사원이 3년 넘게 건축이 중단됐다 진행됐다를 반복하며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건축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다시 한번 중단됐는데요. 이 사실을 접한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 주택밀집 지역에 지어지고 있는 이슬람 사원. 그동안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지지부진했지만 현재는 공정률이 80%에 달하며 건축이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을 담당하는 공사 감리자가 최근 건축이 설계도와는 다르게 진행됐다는 위법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주요 위법 사항은 이슬람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 보 상부에 스터드 볼트를 상당 부분 설치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작업을 한 점입니다. 위법 사항을 발견한 감리자는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 명령을 요청했지만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법 건축 공사 보고서가 구청에 제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터드 볼트의 누락이 건축물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스터드 볼트의 역할은 철근 콘크리트 슬러브와 철골보가 서로 일체화 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터드 볼트가 누락된 채로 공사가 완료됐다면 일체성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붕괴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부실 시공 사실이 알려지며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대구 이슬람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축을 중단해달라는 목소리를 구청에 전했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에 이렇게 1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저게 부실 공사다? 어느 날 무너지면 이 주변 주택들은 다 피해를 입게 생겼는데 볼 때마다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위법 내용을 확인한 북구청은 건축주에 처분 사전 통지를 전하며 22일까지 해당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사원 건축주는 이에 시멘트를 드러내고 다시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구청 관계자는 이미 굳어버린 시멘트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콘크리트 하설이 된 상태인데 강도가 상당하거든요. 시멘트 모터안 들어가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를 다 철거해가 그거를 스터드 볼트를 용접해서 붙이고 근데 그런 내용으로 들어왔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할 수 없지 않느냐. 북구청은 건축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법적 처분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국회 앞에서 제108회기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희식 총회장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앞서 WCC 측의 종전선언 관련 성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세인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8회 정기총회가 끝나자마자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제108회기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로 정한 통합총회는 첫 일정으로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정책 시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여 성경의 정신에 따라 결혼은 남녀의 거룩한 혼인의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합으로 믿는 가정과 학교 교육의 붕괴로 말미암은 동성애 및 동성결혼이 죄악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 앞에 선 김희식 총회장은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과 동성애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본 총회는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박탈한 21대 국회의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여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천명합니다. 2010년에 도입된 학생 인권 조례는 조기 성교육과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인권 개념을 교육 현장에 강제함으로써 한편 지난 20일 정기총회 일정 중 에큐메니컬 예배에서 세계교회협의회인 WCC 중앙위원회 측이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정전 70주년 한반도 화해평화를 위한 성명을 낭독한 것과 관련해 김희식 총회장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WCC를 비롯한 한간의 종전선언과 더불어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북한의 남침을 돕는 결과로 악용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 총회는 이를 결사 반대하는 바입니다. 김희식 총회장은 복음 선교를 위해 힘을 합하자는 의미로 WCC에 함께하는 것일 뿐
WCC의 세속적인 이념에는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19세기 서양의 선교사들의 방문을 시초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정착됐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고난에도 한국교회는 큰 부흥을 이뤘는데요. 이러한 역사를 국악으로 표현한 국악찬양제가 추석을 앞두고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찬양대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합창합니다. 국악기 오케스트라 구성원 25명과 찬양대 대원들 총 55명이 함께 찬양한 주님 주신 나라 대한민국 한가위 국악찬양제 현장입니다. 천여 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진행된 국악찬양제는 순복음 강남교회 주일 사부 찬양대인 갈릴리 찬양대의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이 찬양을 듣고 1만 성도 달성을 위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많은 기도와 응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찬양제는 19세기 서양의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선교하는 내용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의 기독교가 정착되는 과정을 국악으로 표현했습니다. 연극은 물론 무용과 대금, 타악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총 12개의 공연이 진행된 가운데 요괴벳의 노래로 찬양제가 시작됐고 무용극 형식의 아름다운 나라와 아리랑 공연을 차례대로 선보였습니다. 갈릴리 찬양대와 참여성도 전체가 합창하는 앙코르곡, 예수님이 좋은 거를 끝으로 찬양제는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악 찬양대도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선율에 예수께서 향기를 담아 교회는 물론 세상으로까지 기독교의 문화에 영향을 전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아리랑 순서에서는 광복을 맞이한 장면이 어머니의 슬픔으로 표현됐습니다. 광복을 위한 기독 청년들의 희생에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렸고 이러한 피와 땀이 쌓여 대한독립이 이뤄졌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찬양제를 연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신 과정을 볼 수 있는 공연이라고 전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한 명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국악 찬양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간 중단됐지만 올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국악 찬양을 통해 기념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한가위 국악 찬양제는 매년 9월마다 이어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오프가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자살 예방 및 자살자 유족 돌봄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이번 108회 총회에서 극단적 죽음을 당한 가족을 위한 적절한 예식을 시행하기로 했고 자살 예방 및 자살자 유족 돌봄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이프호프 측은 이에 한국교회 최초로 교단에서 생명 존중을 위한 활동을 결의한 놀라운 일이라며 앞으로 모든 교단에 이런 조직이 구성돼 생명 존중을 위한 거룩한 사역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대거 드러난 가운데 무량판이 아닌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는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이며 철근이 빠진 지점은 이 아파트의 4개 동의 지하 벽체 부분 6곳입니다. LH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6월 말 감리업체 보고를 통해 인지했고 철근 누락은 설계 단계부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는 보강공사 후 별도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됐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대법원장 공석 사태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금요일 오후 3시 선임 대법관 주재 대법관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회의 안건은 지금의 대법원장 거리 관련 일반적인 논의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서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빼간 곳이 있는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400여 곳을 대상으로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9개월 동안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 기준을 준수했는지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 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오는 11월 1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현은 25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중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열린다며 그때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고 국회 예결위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중 특별교통수단 예산 3,350억 원에 대해 책임있게 답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장현은 지난 5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8개월 만에 재개한다고 밝힌 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시청역에서 탑승 시위를 시도해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내달 북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북 이유를 북러 정상합의로 못 박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약속했던 평양 답방 이행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서방 주요국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보란듯이 북러 밀착 기류를 과시한 셈입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의 회견 하루 전날 러시아 국영통신 인터뷰를 통해 고위급 대표단 교류를 비롯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미국 정가의 문제 해결 능력이 또 한 번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정부가 셧다운이 되면 공공안전 분야를 제외한 연방정부 여러 부문 소속 공무원 수십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손을 놓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예산법안 심의 권한을 쥔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내부의 극단적 강경론자들이 당 지도부와 이견을 빚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혈압 환자가 최근 20년 새 2배가량 증가하면서 성인 3명당 1명이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 21일 보고서를 통해 1990년부터 2019년 사이 고혈압 환자의 수는 6억 5천만 명에서 13억 명으로 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고혈압 환자의 4분의 3 이상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전 세계 환자의 절반가량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향후 5년 내 인도 현지 생산 규모를 지금의 5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4일 익명의 인도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하며 애플의 인도 현지 생산 규모는 지난 회계연도에 7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향후 5년 내 400억 달러, 한화 약 53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현재 인도에서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에어팟 제조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애플은 중국 중심의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기 위해 아이폰 생산 기지 일부를 인도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대구, 경북에 5에서 30mm, 전북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전남과 경남은 5mm 미만에 그치겠습니다. 비와 함께 내일 중부지방의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2도, 대전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4도, 광주와 부산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황저우에서 메달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둔 선수도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선수도 있겠지만 대회 무대에 서기까지 흘린 땀방울의 가치는 순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